자, 그러면은 HTML 언어로 쓰여져 있는 HTML 파일이 웹페이지다. 이거까지는 알았어요. 그러면은 CSS 언어가 어떻게 HTML에 있는 버튼을 꾸며주고 레이아웃에 해당하는 div, 디비전 태그를 꾸며주고 문단에 해당하는 p 태그를 꾸며줄 수 있는지 그 경로 계산법, 즉 CSS 선택자라고 하는 거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형태부터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여기 선언 블록 부분은 아니고요. 맨 왼쪽에 있는 선택자 부분입니다. 여기 웹페이지에 있는 p 태그들은 전부 다 색깔을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마진이라고 하는 여백은 15픽셀로 두겠다. 이런 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언 블록 부분은 그렇게 크게 필요하진 않은데 선택자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웹자동 할 때 편한 거죠. 편하다기보다는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HTML의 특정 부분을 가리킬 수 있는 선택자가 어떻게 작성돼야 되는지 자주 쓰이는 문법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태그 선택자입니다. 태그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태그를 앞에다가 적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괄호부터 중괄호까지가 아닙니다. 앞에 색칠에 있는 div 그리고 p 이게 선택자로서 기능을 한다라는 거예요. 웹페이지에 쓰여 있는 모든 div는 이 보더라고 하는 스타일을 2픽셀 솔리드 레드 이거를 굳이 해석하려면은 2픽셀의 빨간색 실선을 두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는 웹페이지의 모든 p 태그들은 내부 여백을 0으로 설정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태그 선택자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주 보이는 클래스 선택자입니다. 이 클래스 선택자 같은 경우에는 태그에 쓰여져 있는 클래스는 그 다음에 옆에 나오는 클래스 값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클래스 속성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 자주 보이는 또는 일정한 패턴이 있는 요소들에서 발견이 되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쇼핑몰의 상품들 같은 경우에 또는 무언가를 검색했을 때 검색 결과들이 다 비슷한 패턴으로 나오잖아요. 얘네들을 보통은 같은 디자인으로 화면에 보여주게 되니까 그룹을 지어서 한 번에 디자인을 하려고 이 클래스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선택자를 작성할 때는 앞에다가 점이 붙습니다. 만약에 점 아이템이라고 적으면은 클래스 속성 값이 아이템인 요소들은 전부 다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볼 수 있는 게 ID 선택자입니다. 클래스 속성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패턴의 아니면 같은 패턴의 요소들에서 발견이 된다라면은 ID는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웹페이지의 유일한 요소에서 볼 수 있는 속성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클래스 속성값을 이용한 선택자와 비슷하게 작성이 되는데 그냥 단지 앞에다가 샵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샵은 ID, 점은 클래스, 그 다음에 그냥 적으면은 태그 선택자가 되는 거죠. 좀 복합 사용하는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만약에 div 태그를 갖고 있으면서 아이템이라고 하는 클래스 속성을 갖고 있는 녀석을 찾겠다라고 하면은 위에 있는 것처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div 태그면서 id가 헤더인 속성을 찾겠다. 그리고 그 녀석을 꾸며줄 거다라고 하면은 div 샵 헤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내보죠. 다음과 같은 코드일 때는 어떠한 선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답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는데 일단은 디비전 태그,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 엄청 많이 쓰이는 태그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만, 이 코드만 꾸며주려면은 div 태그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id 속성은 또 이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메뉴에 있는 것만 쓸 것 같아요. 샵 그리드만 하더라도 어차피 id가 유일한 요소한테만 표현을 해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것도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속성을 보면요. XU 띄어쓰기 그리드 5라고 돼 있잖아요. 이 녀석은 지금 클래스 속성 값이 여러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만약 조사를 합니다. 검도학원 다니는 사람, 저는 검도를 다니기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수영 다니는 사람, 저는 수영도 다니기 때문에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클래스 값이 두 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클래스 x6 속성값도 있고 있고 클래스 그리드 5도 있을 경우에는 두 가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x6, .grid 5 이렇게 붙여서 쓰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검도랑 수영을 다니는데 검도 다니는 사람 할 때 그때도 손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x6을 해도 얘는 해당 사항이 돼요. 다만 다른 요소가 x6이 또 있을 수는 있는 거죠. 그거는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id 값이 있다라면은 id 값을 쓰는 게 좋고요. 그런데 id가 또 모든 상황에서 만능은 아닙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id 속성은 유일한 거에다 줘야 되는데 얘네들은 무시를 하고 그냥 id 속성을 막 줬어요. 아무래도 크롤링이나 자동화를 조금 막으려고 하는 기법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클래스 값이나 태그와 id와 클래스를 전부 다 사용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더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하는 요소를 보더라도 다양한 선택자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선택자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디 안에 뭐, 그러니까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이 복합 선택자에서 하위 선택자는 선택자마다 띄어쓰기를 적게 되는데 div 샵 그리드, 여기 선택자 첫 번째 거 안에 있는 띄어쓰기 div들, 그러니까 div 샵 그리드 안에 있는 div들을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식 선택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iv 샵 그리드 꺽쇠 div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한 단계 안에 있는 녀석들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직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좀 이따가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하위 선택자랑 자식 선택자를 어떻게 구분할지 개념을 살펴보면요, 이 하위 선택자는 약간 가문 대대로 느껴지는, 뭐 첫 번째 자식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가든 간에 상관없이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식 선택자는 한 단계 안에 있는 녀석만 찾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두 번째입니다. 스팬 태그가 지금 색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녀석을 가리키는 선택자는 무엇일까? 지금 스팬 태그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스팬이 포함되어 있는 선택자는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잠깐 멈춰보고 문제를 풀어볼까요? 네, 2번 같은 경우를 한번 보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샵 그리드, 이 녀석 안에 첫 번째 자식,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1단계 자식까지입니다. 얘는 지금 div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2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이 자식 선택자 같은 경우는 한 단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이 div 요소 중에서 스팬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없는 거니까 얘는 지금 아무것도 선택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거 샵그리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그리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손 대대로에서 모든 녀석들 스팬이 나오면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띄어쓰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스팬 태그가 지금 여기도 있고요, 이 녀석에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단계가 들어가 있는 거고 얘는 1단계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즉 한 단계 자손 선택자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샵그리드 한 단계 자손만 선택을 하려면은 이 2번이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일단은 색칠된 게 이 녀석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더 여러 가지 선택자들이 있는데요, 기회가 됐을 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